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 철입니다. 오늘은 제 115회 방송으로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걸림돌은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퇴 여부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뒷마무리를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이것도 마지막으로 그가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사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추천했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의 체제를 거부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체제로 역동적으로 새로운 그 미래통합당을 운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그중에서 특별히 자기 당대표나 대권 후보를 노리는 사람들이 비겁하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자신들의 가림막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당대표나 자기 대권 후보자들은 당이 추스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엉그러지고 헝클어져서 결국은 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 속에 홍준표 의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적어도 1년간은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세상에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1년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에 대한 공과는 또다시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잠재룡들이나 잠재적 당권 후보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는 지속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여러 가지 승리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고 또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지, 그리 되면 야권이 분열될 텐데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또 관련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과연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안철수 대표가 결단을 내서 대권 후보를 포기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진출하면서 최근에 또 단일화까지 제시를 하고 지금 단일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단일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단일화의 모행새가 대표와 대표들 간의 단일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는 안철수가 승리했을 경우 과연 국민의당의 대표로 있는 안철수가 승리했을 경우 과연 국민의힘의 대표성을 가진 최종 후보가 물론 승복하겠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록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박영선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이것은 그만큼 위험 신호라고 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결국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all or nothing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 당선되는 단일화되는 그 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로는 이번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 당 간의 전략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두 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과연 이번 보궐선거, 특별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장에 시간을 내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번 보궐선거는 휴일도 아닙니다. 평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이제 선출되었을 때 과연 자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반드시 야권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감대가 저변에 확대되고 또 그것이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투표장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가 끝나는 날 4월 7일 날 과연 집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파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80석 내외의 아주 소수의 정당을 가지고도 엄청난 투쟁력을 발휘했습니다. 쩔쩔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 개정까지 막을 수 있는 100석 너머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민주당 정권에 끌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국민의 질타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젊어졌고 또 많은 수의 신진 인재들이 이번에 국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은 찾아볼 수 없고 창의성은 말할 것도 없고 투쟁성은 아예 제2중대다. 민주당이 제2중대다. 이렇게 폄하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의 경우에도 보면 국민의힘의 중심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탈원전에 그저 반대한다는 정도이지, 자, 그렇다면 원자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정책적 방향이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김종인 개인에게 지운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차기 당권, 대권을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1년 2개월짜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다시 차기의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될 때만이, 그리고 시의회의 구성이 우리 야당이 우파가 다수가 이루어질 때만이 자신들이 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최우선적으로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적극적인 지지층이 이번에 투표장으로 몰려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여론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지지세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범야권 지지자들이 합심해서 이번 투표장에 몰려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문파를 중심으로 한 여권은 확실하게 몰려나갈 겁니다. 어쩌면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론조사가 이제 안철수가 높다고 하는 그런 것에 안주한 나머지 혹시나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이번 서울시장 승리의 가장 큰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이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과연 이번 4월 7일 우리가 승리를 해도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답을 해도 좋고, 아니면 차기 대권 후보들이나 차기 당권의 희망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는 후보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들이 이번에 당권 도전함에 있어서 4월 7일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반드시 끝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눈치만 슬슬 보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금 연장, 소위 말해서 음모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이 마당에 김종인 비대위가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은 뭐 할 수 없지, 이런 비겁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후보들이라면 질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9번처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4월 7일 임기 종료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월 8일 날 집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절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다시는 손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반드시 4월 7일 종료될 것이라고 하는 이 입장을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오신환,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당권, 대권 후보들조차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당권을 준비하는 사람들, 홍문표, 윤영석, 조경태, 주호영까지 모두가 당연히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이번에 종료됩니다 라고 국민 앞에 공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문을 지금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적극적인 지지층의 의구심을 지금 당장 해소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층의 그 의사가 저변에 확대돼서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4월 7일 날 후보가 누가 되든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 9번철의 생각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4월 7일 종료되어야 하고 4월 8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집에 계셔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변혁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최전선에 있고,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받쳐주는 형국으로 이제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운명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초전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마지막 걸림돌, 우리 승리의 마지막 걸림돌,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의 종료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9번처럼 국민 여러분에게 공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빅뱅, 제도 빅뱅, 동맹 빅뱅 9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